놀이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놀이의 영단어는 플레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플레이의 어원에 대해서 아시나요? 플레이의 어원은 플라가라는 단어로서 그 뜻은 갈증이라는 뜻입니다. 갈증. 갈증이란 뭐냐면은 이게 목마른 사람이 목마를 때 이렇게 물을 마시듯이 놀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본능과 같은 그런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놀이라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졸리면은 자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심심하면 놀아야 되고, 이 자연 상태로 두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노는 거. 이게 이제 그 놀이라는 단어의 그 영단어 그 원어원인데요. 또 그 독일의 유명한 세계적인 놀이터 디자이너인 그 퀸터 벨치 분은 그 놀이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놀이란 아이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도모하는 모든 활동들을 이제 놀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자연 상태의 아이들에게는 보면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욕구들을 행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그런 본인이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모든 활동들이 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놀이란 삶이자 인생 그 자체이다. 근데 우리 한편으로 보면 지금 저희 부모님들이 너무 그 아이들의 그런 욕구가 이렇게 발현될 때 안 돼, 그만해, 시끄러, 안 돼, 이게 너무 이렇게 좀 제지하는 부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여담입니다만,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막 활동하고 있는데 계속 제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곱씹어볼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 놀이가 자연스러운 본능이고 욕구고 한데, 이 놀이 속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저희 아빠 몸 등산하는 놀이를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이랑 산에는 갈 수는 쉽지 않지만 아이가 아빠 몸을 타고 이렇게 노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 이렇게 하면 아이가 이제 아빠를 밟고 여기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그 등산 놀이가 있는데요. 이 아빠 몸을 타고 올라가려면 일단 그 아빠랑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몸으로 해가지고 막 있는 이껏 자기가 자꾸 막 올라가잖아요. 이 보면 힘이 대단합니다. 이게 안 떨어지려고 하고 막 아빠 옷이 다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잡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기의 어떤 그런 지구력, 근력들이 길러지고, 또 이렇게 버텨야 되니까 균형 감각도 길러지고, 또 이게 순식간에 아빠의 틈만 보면 딱 잡아서 올라가니까 이게 민첩해지고, 이런 어떤 그 영유아 시기의 모든 발달의 기초가 되는 그 신체 발달이 이런 아빠의 그런 등산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발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정서적으로도 아빠와의 그런 친밀감이 이렇게 몸으로 부대끼니까 급격하게 좋아질 수 있고, 또 이 아빠 몸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는 아주 우쭐한 겁니다. 이렇게 목막까지 타고서는 막 이렇게 이 자신감이 아주 하늘을 찌를 듯한, 이 아빠 놀이가 이게 신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충분히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제가 아이와 자주 하는 놀이 중에 책탑 쌓기 놀이가 있어요. 책을 가지고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도 쌓고, 또 이렇게 쌓고, 쌓다 보면 그 위에 또 판을 얹고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이 아이들과 이 놀이를 이제 아내가 저 멀리 상황이 생겼을 때 이제 두 아이와 함께 그 놀이를 한 적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대충 몇 개 쌓고 말겠지 하고 이제 있었죠. 근데 처음에 하나 이렇게 쌓더니 또 이제 또 하나 쌓더니 어느 순간 이제 자기들 키만큼 이렇게 쌓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겠거니 했는데 애들이 거기 몰입해가지고 아주 집중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쌓는 거예요. 그리고 모양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쌓더니 이게 어느새 이렇게 자기 키보다 높은 데 와서 그 주변에 책상이랑 의자랑 이렇게 밟고 올라갈 것들을 갖고 오더니 계속 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조금만 도와줬더니 이제 결국 이게 천장까지 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놀랐어요. 그 아이가 누가 시켜서 하려면 책 쌓으라고 시켜서 하면 안 하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재밌으니까 집중해서 몰입해서 하는데 엄청나더라고요. 이게 모양도 그리고 그러면서 또 그 두 아이가 같이 하는데 때로 이렇게 꽉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언니 다쳐 조심해. 동생 괜찮아 이러면서 서로 배려하고 또 이렇게 소통하는 그 과정들이 또 사회성 발달에도 연결되고, 책탑 쌓기를 자주 하는데 쌓을 때마다 모양이 달라요. 어쩔 때는 높이 쌓고, 어쩔 때는 옆으로 쌓아서 걷다 인형 집어넣어가지고 소꿉놀이도 하고, 이런 창의력들이 볼 때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깜짝 놀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놀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희가 사회에 나와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런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그런 요소들을 두루두루 이렇게 발달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아이들과 놀면서 정말 이게 깊이 깨달아지는 거는, 이 놀이만큼 이 실패해도 되는, 안전하게 실패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회초년생으로 나와서 열심히 활동하고 일하고 있는 그런 나이인데요. 사회 나와서 제 뜻대로 되는 게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 품에 있었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셨으니 그렇지만 밖에 나가서 뭐 하나 해도 제대로 되는 게 없는데 이 아이들이 언젠간 나가서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놀이를 하다 보면 종이컵을 쌌다 보면 계속 쓰러지거든요. 이게 뭐 쌌다 보면 또 쓰러져. 뭐 하다 보면 또 누가 와서 방해하고. 근데 이 과정에서 자기가 비록 다시 쓰러졌지만 다시 쌓고 이게 다시 즐겁게 도전하고 이런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아이들이 신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또 인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고루고루 발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놀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아이들에게 좀 놀이들을 다시 돌려주기 위한 그런 전환들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아빠인가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시대가 부부 중심의 육아로 완전히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전에야 이제 많은 할아버지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뭐 고모, 삼촌, 이모 온 가족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회였다면 또 아프리카 속담에 보면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만큼 아이들 뭐 할 수 있는 게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는 것도 먹여줘야 되고 자는 것도 재워줘야 되고 씻는 것도 씻겨줘야 되고 오줌 싸면 갈아줘야 되고 응가 싸면 다 치워줘야 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이제 부부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아빠들이 아직 여기 좀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제 얘기입니다. 아빠들이 워낙 익숙하지 않으니까 엄마가 한 마을이 해야 될 일을 그냥 엄마가 지금 오롯이 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사회에서는 독박육아라고도 하는데 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 힘든 건데 이 엄마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빠들이 반드시 참여를 해서 같이 이 육아를 해 가야 되는데요. 근데 이 아빠가 또 이 육아에 아주 적임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빠의 이런 엄마와는 또 다른 그런 건강한 체격과 또 강인한 체력, 또 그리고 엉뚱함, 또 이런 유머, 아빠의 그런 오버액션들이 아이 너무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이 아이와 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그런 놀이 상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스 박사님의 그런 연구에 의하면 아빠와 어린 시절, 유년기 성장기 시절에 충분한 시간을 보낸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더 높은 성취를 이룰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학술적으로는 father effect, 그래서 아빠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사회성, 그리고 창의성, 리더십, 나아가서는 학습적인 면에서도 더 두드러진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엄마에게만 하는 것도 너무 엄마에게 미안한 일이고, 더해서 아이들에게 아빠가 꼭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 육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제 경험으로 보면 놀면서 하면 생각보다 쉽더라.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거 아빠 오뚜기인데요. 오뚜기 뭐냐면, 오뚜기 아시죠? 넘어졌다 일어서는 오뚜기. 아빠가 아이를 품에 안고 이렇게 오뚜기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이들이 저한테 이렇게 쏙 와요. 그러면 이게 해달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큰애 어릴 때부터 이걸 꾸준히 해줬는데, 둘째도 해주고, 또 첫째와 둘째 있을 때는 이제 둘이 같이 덤벼들어요. 무거워요. 이렇게 해주고, 셋째도 이제 두 돌이 되어 가는데요. 한 돌 때 이게 머리 가늘 수 있을 때부터 계속 해줬는데, 제가 힘들어가지고 좀 가만히 이렇게 좀 하려고 하면 발로 이제 힘이 세져가지고 발로 이렇게 버텨 밀고 머리로 이렇게 막 이렇게 넘어가라고 이렇게 막 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뚜기 하면 이게 별거 아닌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아빠 오뚜기 이 놀이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반응들이 재밌었어요. 아내분이 이제 남편분에게 여보 오늘 이거 해봐요. 넵 하면서 이제 또 하는 거고요. 또 이제 응원하는 또 목소리도 있어요. 아빠 일어나세요. 일어나라 오뚜기. 아빠 힘내세요.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이렇게 여보가 이거 맨날 하는 거다. 크크크 하면서 이렇게 또 남편분을 응원해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다시 일어나기 가능? 이제 약간 아빠의 승부욕을 자극하는 거죠. 무시하지 마라 이러면서 또 이렇게 또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이 아빠는 오뚜기. 그리고 이거는 인형 뽑기 놀인데요. 인형 뽑기 이제 아시죠? 저희 오락실 가면은 동전 넣고 이렇게 인형 뽑는 놀이 있잖아요. 아빠가 일단 이렇게 아이를 안아가지고 아이 손에 국자 지어주고 인형 떨면서 이제 빠바바바밤 빠바바바 하면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빠가 자체 효과 이렇게 덜컹덜컹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면 아이가 이제 국자로 줍는 거죠. 그래서 잡으면 이렇게 또 이렇게 덜컹덜컹 하면서 이렇게 준비해 놓은 이렇게 바스켓에 이렇게 이제 떨어뜨리는 놀인데 또 여기서도 또 오면서도 자체 효과 하면서 아, 이게 떨어뜨리면 아유 아쉽네 하면서 또 다시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 한 아버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이 놀이가 나고 난리가 나고 와 이런 기발한 이 아빠들의 이런 기발함들이 있잖아요. 기발함에서 막 여기저기서 이제 따라하고 어떤 아빠분께서는 이 안대를 하고 이제 눈을 가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게 더 힘들어 이게 보이지도 않는데 이제 아이가 아빠한테 일로 가세요 하면 맞춰서 가가지고 내리세요 하면 이제 정말 이게 아바타처럼 이제 해가지고 딱 오는데 이게 한 번에 성공하면 사실 이게 괜찮은데 재미 주려고 이렇게 떨어뜨리면 사실 해보니까 제가 더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한 번에 성공시켜 줄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인형 뽑기 놀이인데요. 이게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아빠들이 이렇게 아이들과 이렇게 집에 가서 이렇게 이제 해줄 수 있으면은 이런 놀이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 저도 이제 알게 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이제 재밌는 놀이들이 너무 많은데 아빠들은 누구나 아빠 놀이의 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법 3가지를 제가 오늘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아빠의 그 우렁찬 목소리입니다. 우렁찬 목소리. 엄마의 그런 목소리가 중고음 톤이라면 아빠의 목소리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더 이렇게 중저음의 이런 베이스 같은 이런 목소리들인데 아이들에게 좀 안정감을 주고 또 이렇게 북소리 쿵쿵쿵 하면 이게 좀 신나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이런 신바람들을 자극하는 이런 목소리가 있으면 사실 이 목소리가 전체 즐거운 그 놀이 시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좀 이게 진짜일까를 몇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 숨바꼭질 놀이를 한번 했습니다. 숨바꼭질 놀이를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게 목소리 없이 이게 제가 열을 세야 되잖아요. 대충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숨어, 이렇게 하면서 스마트폰도 이렇게 또 보면서 이렇게 건성건성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제 뻔히 대충 숨은 데가 어딘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빠 찾는다 하고 이렇게 바로 가서 찾죠. 바로 가서 찾고 여기 있네 이렇게 이제 하면 이제 아빠 다시 하라고 해요. 아빠 다시 해. 재미없다고. 그래서 또 한 번 또 테스트하죠. 하나, 둘 이렇게 하면 여기 숨었네. 또 이렇게 딱 찾으면 아 뭐야 이러면서 이제 재미없다고 안 하거나 또 다시 하라고 이제 그런데요. 근데 이제 반대로 좀 이런 아빠가 좀 적극적으로 하나, 둘, 셋 하면서 찾는다 열 하면 애들이 열만 돼도 아직 못 숨었어요 아빠 다시 세세요 다시 세세요 그럼 열만 더 셀까? 네 아빠 이제 그럼 그때 이제 대충 어디 있는지 알죠? 그러면 이제 또 열을 또 셉니다. 그래서 열하나 열둘 찾는다 그럼 이제 찾기 시작하면 이제 어디 갔지 이제 뻔히 다 알지만 어디 갔지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돌아가지고 또 있는데 이제 대충 가다 보면 요 앞에서 이제 우리 딸 어디 갔나 보고 싶어라 막 이렇게 이제 혼자서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충 꼼지락꼼지락 거리면 이제 힌트를 찾으면 이게 뭐가 꼼지락대네 하면서 이렇게 이제 딱 찾았다 하면은 이제 아이가 하면서 찾았다 하면은 이제 이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꼭 안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딸 어디 갔었어 아이고 내 아빠 너무 보고 싶었네 이러면서 뽀뽀도 하고 이러면은 이게 놀이가 되는 거예요. 너무 즐겁잖아 아이가 그 별거 아닌데. 그래서 아빠 다시 하자 아빠 다시 또 해요 또 숨을게요 하잖아요. 이거는 앞에 했던 그 다시와는 완전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즐겁게 이제 놀이가 되는 그 목소리, 아빠의 그런 우렁찬 목소리는 그 놀이의 신바람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아빠의 그 헐리우드 액션입니다. 그 우리 아이를 작은 거인으로 만들어주는 헐리우드 액션인 거죠.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체격이 좀 작은 편이지만 그래도 저희 아이들이 볼 때는 저희 요만한 아이들이 볼 때는 아빠는 굉장히 이렇게 키가 크고 막 덩치가 있는 거인이잖아요. 그 아이랑 이제 베개 싸움을 해요. 베개 싸움을 이렇게 야 하면은 처음에 밀당 하듯이 저도 이제 우세하게 막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급격히 아빠가 이제 밀리잖아요. 또 아이는 막 더 신바람 나서 막 해가지고 아빠가 이렇게 까당해서 이렇게 넘어졌을 때 그 아빠를 이렇게 베개로 이렇게 막 할 때 그 아이가 느끼는 이 거인 같은 아빠를 쓰러뜨리는 이 통쾌함, 이 짜릿함. 이 성취감은 뭐 대단한 거죠. 막 이러면서 한 번 더 하자 그러고 또 이렇게 이제 결국 이제 하는 이런 아빠의 그런 헐리우드 액션들이 또 아이의 그런 어떤 작은 거인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아빠의 그런 헐리우드 액션이 들어간다면 두 번째 비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절한 추임새입니다. 잘하면 잘하면 잘했다. 나이스. 역시 우리 딸. 우리 아들. 잘했어. 최고야. 이거 너무 좋은 생각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이렇게 그런 즉시적인 반응과 적절한 칭찬들은 아이 너무 즐겁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종이컵을 쌌다가 쓰러졌어요. 이거 얼마나 속상해요. 걷다 대고 거기다 대고 뭐 이런 것도 못 사고 뭐 이러면 이제 이게 놀이가 안 되고 아이 상처 주는 거지만 종이컵이 쓰러졌네. 얼마나 속상하니. 우리 다시 싸볼까? 힘들지 하면서 안아주고 이렇게 격려하고 공감해주면 아이가 이게 또 다시 힘들지만 그거 이겨내고 또 다시 쌓잖아요. 이런 어떤 적절한 추임새는 또 아이와의 그런 평생토록 그 관계 속에서 굉장히 어떤 그런 긍정적인 그런 관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놀아야 되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지만 사실은 뭘 하고 노느냐보다는 어떻게 노느냐. 말씀드린 대로 이건 꼭 아빠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엄마에게도 그런 우렁찬 목소리, 헐리우드 액션, 그리고 적절한 추임새 요것들 잘 기억하시면 뭘 하든 즐겁게 아이들과 놀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1분 놀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1분 놀이냐? 아까 말씀드린 뭐 배방구나 신문지 격파, 뭐 박스 썰매 이런 것들은 다 뭐 이게 격파 한 번 하면 끝나는 놀이잖아요. 1분이면 다 할 수 있는 놀이들이잖아요. 그 1분 놀이가 사실은 이제 바쁜 아빠들에게 특히 평일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뭔가 이렇게 도구를 갖추거나 뭔가 어디로 이동하거나 해서는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냥 집에서 내가 퇴근하고서 아이들 만났을 때 바로 할 수 있는 특별한 준비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놀이들, 정말 1분이면 할 수 있는 놀이들이 사실은 이 평일 저녁에는 우리 아빠들에게 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빠와 아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서로 교감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제 1분 놀이라는 거를 이제 제안을 했는데요. 근데 이 1분 놀이에는 또 비밀이, 아주 엄청난 비밀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엔돌핀이라는 거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즐겁거나 기쁘거나 이렇게 흥분됐을 때 발생하는 그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있잖아요. 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쫙 이렇게 형성이 됐다가 떨어질 때는 서서히 감소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한번 이렇게 빡 좋아서 엔돌핀이 한번 쫙 이렇게 폭발하면 그 뒤부터 기분이 좋은 거야. 요것만 해주면 되는 건데 요거 하기에 1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아빠가 퇴근하고 나서 아이를 처음 대면하는 그 순간 제일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놓치면 아이가 이제 계속 아빠 힘들게 놀아달라고 이제 사실은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보면 징징거리는 거죠. 근데 이 순간 잘하면 딱 올라가면 아이가 그냥 냅둬도 그냥 기분이 이렇게 좋은 거죠. 그래서 요거를 알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퇴근하고 들어가면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집에 들어가면 아빠다 하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외투를 좀 벗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외투를 벗어서 가야 되는데 이 외투가 훌륭한 놀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이제 아이한테 요것만 해도 바로 그냥 달려드는 거야. 이게 제가 뭐 이게 아이들 투가 뭔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거 이렇게 달려들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와서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게 투 하면서 온 집안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이렇게 엄마 와서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거기 마지막에는 딱 제 옷 놓는 곳에 딱 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보자마자 아빠랑 이렇게 한번 딱 하고 나면 이렇게 아이가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서 괜히 아빠 말 더 잘 듣는 것 같고, 뭐 심술도 좀 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1분 놀이, 1분이라는 시간이면 아이의 그 엔돌핀을 폭발적으로 형성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라는 힌트를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고 또 일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스트레스들이 많은 상태에 굉장히 피곤하고 지친데, 그래서 그냥 좀 아빠의 자연 상태를 두면 앉아서 좀 쉬고 싶어요. 아무도 날 건들지 않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들이 가지고 있는데, 작지만 1분이지만 작은 그런 행동을 뭔가 이렇게 제가 옮기고 나면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이 행동에게 변화시키는 그런 게 이제 경험적으로 좀 있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뭔가 이 작은 행동을 하면 이게 아이와의 반응 속에 이게 너무 즐겁거든요. 그 시간이 이제 너무 즐겁구나, 그런 비밀들을 제가 이제 놀면서 아이들과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1분 놀이가 왜 어떤 의미인지 좀 아시고 또 아이들과 좀 행복하게 즐겁게 노는 그런 계기로 좀 삼으시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 한 방송에서 배우 권오중 씨께서 1,000억 원을 주면 아이를 바꾸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절대 안 바꾼다고.
네, 지금 다 이렇게 거기에 적으시잖아요. 절대 안 바꾼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을 저에게도 한번 좀 해본 거예요. 과연 저에게 1,000억을 주면 아이가 바꾸겠습니까? 아, 절대 안 바꾸죠. 그 어떤 부모가 내 사랑하는데 이 보석 같은 선물같이 찾아온 아이를 이 1,000억이랑 바꾸겠어요? 절대 안 바꾸겠죠. 아이가 이제 보너스 부부 생활에서 이 보너스로 선물같이 찾아왔는데 이 아이를 키우는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쉽지는 않아요. 이게 보너스로 뭔가 저에게 이렇게 큰 행복을 주는 건데 보면 자기가 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다 이게 부모, 아빠, 엄마가 다 뭐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밥도 먹여줘야 되고 잠도 재워줘야 되고 또 쉬하면은 쉬도 다 갈아줘야 되고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처음에는 저희 이렇게 뭐 뒤집기 그냥 막 이렇게 막 자유롭게 뒤집잖아요. 근데 아이 처음 태어나가지고 그때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이렇게 있다가 뒤집었어. 이 뒤집는 게 뭐라고?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너무 그죠? 그래서 막 그 동영상 찍어가지고 막 카톡 단톡 우리 애 뒤집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뭐라고? 이 아이가 하다가 맘맘마 하다가 아빠 얘기하면은 이게 아빠 얘기한 거지. 아빠 아내랑 막 엄마 하면은 엄마 얘기한 거지 하면서 이 아빠 엄마 얘기하는 게 뭐가 어려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렇게 작은 그런 발달해가는 성장해가는 이게 주는 행복이 너무 큰 거죠. 이거를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고 이것을 어떻게 돈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주는 이 기쁨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아이 존재 자체가 너무나 소중한데 절대 바꾸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놀면서 좀 행복하게 좀 그런 육아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또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